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빠세 초대석에서는요, 오세훈 시장, 서울시장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이게 좀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좀 화두를 많이 던져주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부동산, 서울시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또 우리 공공세미나도 가끔 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많은 방송을 통해서 공적인 제안을 또 가장 많이 해주시고 계신, 서울시는 대부분 다 정비사업 아니겠습니까? 서울시 정비사업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투미부동산 김재경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투미부동산 컨설팅의 김재경 소장입니다. 네. 정비업계에서는 네. 이게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자들은 관심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정비사업 투자자는 어마어마하게 이슈가 됐었던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한강변 임대아파트 논란이었습니다. 그랬죠. 오세훈 시장님은 김재경 소장님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방송 소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씩 던져 투척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2달 전에는 그분 대선 나온다고 한번 했었고, 네. 지난달에는 대선 포기했다고 해서 또 한 번 했었고, 토거제로 또 얘기하고. 네, 아무튼 우리의 저기 스마트 튜브와 투미부동산에 화두를 많이 던져주시는 오세훈 시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출연료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컨텐츠 고민을 항상 해결해 주시는 우리 네. 오세훈 시장님의 네. 한강변 임대주택 논란에 네.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저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 전문이다 보니까 이제 인허가 공자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아마 오 시장님이 많이 이제 소환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네. 아마 오 시장님도 저를 아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면서도 좀 아시죠? 100% 아십니다. 쓴소리도 네, 그럼요. 중요한 얘기라고 서울 생각하시면서 사랑하는 시민으로서의 드리는 말씀이니까. 네. 얘기해드리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5월달 기사인데요. 임대주택이 한강뷰까지 잠실주공 5단지 재산권 침해 논란 이렇게 나왔습니다. 진짜 조합원들도 몰랐었던 사람들이 엄청 많았었어요. 잠실주공 5단지 조합원 중에서도 전화 온 분들도 있었거든요. 네. 이거 진짜 문제다라고 하고 잠실주공 5단지뿐만 아니라 이거를 보면서 네. 수많은 정비사업 조합원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한강변에 있는 곳들, 네. 뭐 압구정이든 잠원동이든 한남이든 성수든 네. 그 이촌이든 여의도든 다 한강변 재개발 재건축하는 곳들 있잖아요. 지금 제일 핫한 지역들이죠. 예. 우리도 설마 한강뷰에 임대주택을 갖다 박으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 설레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논란이 많이 됐었고요. 꼭 5단지 주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들 이제 기겁을 했었고,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자면 이번에 통합심의 하면서 검토 의견이 나왔었어요. 이제 검토 의견 나오면서 여기 워딩을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공공임대주택 계획을 소셜믹스 취지에 적합하도록, 네. 소셜믹스 아주 좋아하시거든요. 네. 소셜믹스의 취지에 적합하도록 재검토를 해라. 네. 뭐 여기까지는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소셜믹스 이야기가 나온 게 하루 이틀 말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정치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좋아하시는 음식이 비빔밥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조화, 융합, 화합. 이게 화합이 아니라 갈등으로 가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네. 외딴 섬처럼 동배치를 막 몰아놓고, 아니면 여기서도 좀 안 좋은 동네에 막 갖다 받고 이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라. 좀 군데군데 넣고 여기서 또 발전하면 동호수도 섞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냥 단순히 소셜믹스를 더해라 정도가 아니라 괄호가 있습니다. 괄호. 한강변 주동에도 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고층에다가 네. 한강뷰가 쫙 나오는 데가 아니라 네. 저층부에 주로 배치하라고는 했지만 지금 얘기 나온 거 보니까 복합용진의 주동에 과다 배치했다. 너 이거 임대주택에 대해 소셜믹스 하라 했더니 특정 지역에다 몰아놓는 거 아니냐? 네. 너 소셜믹스 하기 싫어? 하면서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이제 어떻게 조치하고 반영하겠냐? 한강변 주동에 임대주택을 추가 배치하겠다. 그리고 주동 저층부에 주로 배치했다라고 했잖아요. 네. 저층에만 깔지 말란 거죠. 아니, 임대주택 사람들은 햇빛 못 받고 살아야 되냐. 그리고 한강변에 임대주택을 배치한다 하더라도 여기 올림픽대로 있잖아요. 네. 바로 밑에 1, 2층에 임대주택 깔아버리면 한강 뷰가 안 보인다. 뷰는 안 보이고 이거 오히려 더 이상하죠. 차라리
역세권에 있는 동에다 배치해주면 이 사람들 출퇴근이라도 편할 텐데 그것도 아니고 어떻게 했더니 한강뷰가 아니란 얘기는 역에서는 먼데 여기서도 응달에다가 배치해? 이거 임대주택 차별 아니냐?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저층부에 주로 배치한 계획을 수정하겠다. 복합용지 내에 정해진 임대주택 세대수 내에서 소셜믹스를 좀 더 보완하겠다. 라고 얘기 나왔습니다. 한강변에 임대주택 추가 배치하겠다 얘기했어요. 조합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고요. 사실 조합 상대로도 비난이 엄청나게 갔어요. 뭐야 이거를 갖다가 밀실에서 협약을 해 하면서 막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근데 사실 조합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 실제로 조합원들은 이제 분통이 터졌죠. 잠실 집주인들 분통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저 이거 실제로 기자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이런 기사가 나가고서 서울시에서 항의 전화가 왔대요. 기자한테. 뭐라고요? 아니 이렇게 기사를 내면 어떡합니까? 기사를 보는 일반적인 시민들은 잠실 집주인들이 다 화내는 걸로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조합은 착해요. 높으신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소셜믹스라는 이런 좋은 취지를 얘기를 했더니 조합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하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서울시에서 우리 담당자랑 얘기했었을 때 야 소셜믹스 한강변 배치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한 건데 야, 조합이 하겠다라는데 왜 너네가 가만히 있는 조합을 이간질 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냐? 기사 워딩 수정하세요 라고 했대요. 그럼 조합도 오케이 했단 얘기예요? 아 그렇죠. 조합이 오케이 한 거죠 이건. 저거를? 네. 조합도 그러니까 물론 소통의 부재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소통을 아예 안 했겠죠. 아니, 조합이 바보가 있으면 저거 어떻게 오케이를 해? 그러니까 저 거꾸로 물어볼게요. 인허가권자랑 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싸우면 안 되죠. 그렇죠. 그냥 잘 달래야지. 그거라고 보거든요. 짜장면 먹으면서 좀 탕수육 먹으면서 잘 달래야지. 박원순 시장 때는 더 독했잖아요. 우리가 한동 남기기 이거 원하는 조합원들 굴뚝 남기기. 굴뚝 남기기. 뭐 그리고 또 한남뉴타운도 보다 보면 진짜 비싼 곳이 비싸질 거라고 보지만 살짝 사람들이 아쉽다라고 하는 것 중 하나가 건폐율이 좀 높은 거 아니냐라는 말들도 있긴 있어요. 높죠, 뭐 좀 빽빽하지, 뭐 높게 못 지니까. 그냥. 그렇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남산 조망권 때문에 용적률은 써야 되고 그 용적률을 저층으로 깔게 되면 건폐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것보다도 사실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이제 박원순 시장 때 공공건축가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담장을 둘러싸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와 함께하는 단지 설계를 해야 된다. 그거는 지금 현재 와서 똑같습니다. 막 우선 단지 관통하는 보행로 만들어라, 뭐해라, 막 이러면서 지금 조합원들이랑 싸우잖아요. 인허가를 안 받을 수 없으니까 솔직히 그냥 저도 조합 잘못이라고 몰아가면 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조합 입장에서는 서울시 담당자가 딱 째려보고 있는데 거기 앞에서 대들 수 있을까요? 못 대들거든요. 이거는 CCTV에다 녹화를 해서 그냥 사실상에 오픈시켜버리면 될 것 같아. 쟤네가 갑질했어요 보여주면 한번 끝날 것 같거든요. 나는 이거 서울시에서 만약에 저렇게 자꾸 압력 주면은 계속 이게 악행이 남을 것 같거든요. 서울시 담당자가 아니 우리 조합은 착한데 그러니까 우리 조합은 잘 하겠다라고 하는데 왜 너네가 그렇게 뭐라 하냐. 괜히 이게 이슈화를 만들어서 이슈가 된 거지. 언론에서 기사화를 안 했었으면 그냥 조용히 묻어갈 만한 이슈였다라고 한 거죠. 그걸 보면서 저는 진짜 서울시 공무원들이 권위주의에 빠져 있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고요.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하는 거지 감히 대들어. 조합이 하겠다라는데 왜 니들이 문제 제기를 해. 이 소셜믹스라는 거대한 사회적 합의를 저 자본주의 찌든 놈들이 이 소셜믹스를 방해해? 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가 화가 나는데 조합들이 화가 안 날 수가 있어? 난 저 이해관계가 없어도 화가 나는데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냥 그래서 그렇게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넘어가시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야 조합도 가만히 있는데 일부 조합원들 진짜 일부인지 다수인지는 좀 모르겠어요. 일단은 일부라고 하니까 일부 잠실 집주인이 분통 터트린 거 가지고서 소수의 행위를 갖다가 뭐 다수가 그런 것처럼 확대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서울시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있어요? 파다 보니까 이거는 매경에서 이거는 제가 그 손동우 기자님한테
연락하고 뭐 또 해서 소스를 드린 거였는데 네네. 원래 맨 처음에는 여기는 포인트가 여기 잠실주공 5단지도 있었지만 여의도 공작 아파트에 쟁점이 하나 있어요. 공작 아파트요? 네. 어떤 쟁점이 있죠? 여의도 공작 아파트에 저희 예전에 상담하셨던 분이 네. 여기 전화가 왔었어요. 뭐라고요? 단지 내에서 이런 뭐 치부가 드러나는 게 별로 가치에선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전에도 이제 조합이 하는 행태나 신탁사나 조합원들과 소통을 안 하고 너무 막 간다 라는 걸로 일단은 인지하고 있었는데 파고 보니까 더 심각했던 게 일단은 먼저 그 조합원이 저한테 네. 이거 제보하고 싶어요. 소장님 기자 좀 연결시켜 주세요 라고 했었던 것 중 하나가 네. 여기 여의도 공작 아파트 입지가 되게 좋아요. 아유, 여의도에서는 입지 나쁜 아파트가 없지 뭐. 그렇죠. 아 물론 여의도는 다 좋은데 공작 아파트는 원래 상업지고 맞아요. 너무 좋지. 그러니까 이 공작 아파트 지금 또 초고층으로 간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예, 상업적이니까. 네. 근데 초고층으로 가는데 네. 이 조합원들은 중대형 평수를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또 잘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 말이 좋아서 중대형이라고 했지만 대형 평수를 많이 늘려서 똑같은 용적률 내에서 대형이 많다라는 거는 임대주택 수가 줄어드는 거고 네. 분담금은 늘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네. 그래도 단지 가치를 지키려고 대표적으로 레미안 첼리투스 동부이촌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나요? 일반 분양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냥 기부채납을 많이 하고 끝내버렸지. 1대1 재건축으로 하고 임대주택도 안 지어놓고 예. 그러면서 본인들만의 성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50평 단일평형으로 갔다가 쫙 1대1 재건축 분담금 쿨하게 내고 네. 가치를 지키겠다 한 것처럼 여기 조합원들도 멋있죠. 우리는 그냥 대형 평수 중심으로 가고 용적률 더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동일 용적률 평형을 크게 하게 되면 넓게 쓰니까 한강뷰 세대수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형 평형 중심으로 가면서 가치도 지키고 한강뷰도 늘리고 이렇게 하려 했더니 조합이 신탁사랑 깜깜이로 진행하면서 네. 중소형 평형을 확대하려고 한다. 그것도 30평형대가 아니라 25평형을 엄청 늘리려고 한다. 라는 식의 제보를 처음에 받았었어요. 공작 아파트가 예전에도 설명회 자료 보다 보면 네. 환급 받는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환급이 나오기는 어려워요. 네네. 일반 분양이 있어야 환급을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일반 분양 세대수 뻔히 보이고 네. 그게 일반 분양 총수입으로 공사비를 퉁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네네. 사실 분담 금액이 물론 많이 나오진 않겠죠. 여기 입지가 입지고 분양가도 비싸게 할 거고 그렇죠. 사업성이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니까 분담금을 낸다 하더라도 그래도 뭐 적당히 납부하는 정도로 끝낼 텐데 네. 환급을 받는다고 하니까 저는 처음에는 조합이 수습하려고 일반 분양 세대를 막 많이 늘리려고 그런 건가? 라고 처음에는 생각했다가 네. 그래서 그 건으로 이제 매경 기자님한테 토스를 해줬더니 매경 기자님이 이제 취재를 하다 보니까 내면에 서울시가 개입돼 있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처음에 우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네. 뭐 소형 평수 만드는데 서울시가 왜 들어갔지? 라고 했는데 여기는 더 심각합니다. 보니까 정비업계에 따르면 여기 써있죠? 네. 여기 임대주택의 이른바 로열층, 한강뷰에 해당하는 고층 주동에도 배치하라 라고 서울시가 요구하면서 재건축 조합과 충돌됐다 라고 하고요. 두 번째 단락 보게 되면 통합심의를 앞두고 있는 여의도 공작 아파트의 경우도 네. 한강뷰 고층을 포함해 임대와 분양을 예. 여기서 말하는 분양은 조합원과 일반 분양 세대수도 구분 없이 공개 추첨을 해라.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 지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일반 분양할 때 보면 일반 분양 다 저층에 깔리잖아요. 네네. 그게 조합원들이 좋은 동호수 먼저 다 찍어가고 그렇죠. 그러고 가는 거고 간혹 고층, 중층이 있다 하더라도 타입이 조금 안 좋다던가 아니면 동 배치가 조합원들이 아 여긴 싫어 라고 하는 곳들을 빼고 가던가 네. 아니면 대형 평수 좋아하잖아요. 40평대는 조합원들이 다 가져갔어. 예. 그래서 1층부터 고층까지 당연히 조합원들이 가져가는 거고 네. 일반 분양은 없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예. 여기는 조합원과 일반 분양도 싹 섞고 임대주택도 섞고 예. 완벽한 소셜 믹스를 하겠다. 소셜 믹스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게 앞에 거랑 연결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임대 아파트들이 따로 몰려있는 이유들이 사실 있어요. 소셜 믹스의 변천사를 보게 되면 네. 원래는 별도 단지들을 만들었었죠. 임대 동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아예 그것도 구분을 해놔서 1단지, 2단지. 맞아요. 예. 아파트가 좀 이렇게 모양이 돼 있으면 여기 쭉 잘려서 여기는 임대동, 우리는 우리 여기에. 그래서 여기는
101동부터 109동. 109동 뭐 이렇게 했다. 임대는 110동. 여기는 네. 201동부터 그렇게 203동. 네. 이런 식으로 딱 봐도 저기가 그쵸, 임대야. 그쵸. 할 수 있게. 근데 이거 못하게 했거든요. 이제는 단지 내에 섞어라. 우리가 솔직히 어디가 임대동인지는 알 수 있었죠. 예. 이것도 넘버링으로 구분하지 말아라. 다 101동 라인. 1단지면 1단지, 2단지면 2단지 이렇게 가지. 네. 임대만 따로 넘버링해서 네. 사회적인 낙인 효과가 안 생기게 해라. 여기까지는 그래도 제가 그래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는 주동 내에서 가라. 그러면 우리가 보통 코어라고 하게 되면 엘리베이터, 계단이 이제 코어거든요. 네. 그럼 여기 내에서 동일 코어 내에서 여기는 이제 분양, 조합원들 있고 여기는 임대. 그럼 우리가 여기 101동이라 하더라도 네네. 1, 2호 라인은 임대, 3, 4호 라인은 이제 분양 물량. 그쵸. 이런 식으로 갔다가 여기서 한 마디 더 나가서 라인을 분리해라라고 했어요. 네. 이제 똑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왔다 갔다 하지만 이제 1호 라인은 이제 임대주택, 2호 라인은 조합원. 네. 이런 식으로 갔다가 가게 했었다가 이제 완전 오답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소셜 믹스가 업데이트되면서 동호수도 섞어버려라가 이제 완전 홍합인데, 근데 사실 임대주택을 이렇게 코어 분리, 라인 분리 간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임대주택은 주로 소형이에요. 맞아요. 예. 뭐 투룸, 예. 4구 타입, 3구 타입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렇죠. 포커봤자 뭐 5구 이하니까 다. 33평형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1101호가 33평을 칠게요. 네. 바로 밑에 층에 네. 1001호에 뭐 16평짜리 두 개를 해가지고 1100-1호, 1100-2호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코어를 기준으로 올리기 때문에 네. 그 라인들, 물론 이거를 기술적으로 섞으려고 하면 못 섞을 건 아니지만 그게 난이도도 그렇고 비용 문제도 그렇고 공사비 올라가지 저거 당연히. 타입 다르게 하면 공사비 많이 올라가요. 똑같은 모양으로 갖다 쫙 거푸지 올라가 이렇게 올려야지 그게 되다 보니까 섞는 거는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평형대를 맞춰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요즘 서울의 신축 아파트들 보았을 때 투룸짜리들 종종 많이들 생기잖아요. 예전에는 5구 타입 이하가 거의 없었거든요. 네네. 최소가 5구 타입 25평이었는데 요즘은 막 3구 타입, 4구 타입 이게 예. 솔직히 말하면 서울시가 넣으라고 해서 한 겁니다. 소셜 믹스 하려고. 이제 좀 퍼지 맞춰주는구나. 네. 임대를 넣으려고 하고 보니까 예. 일반 분양이 섞으라고 했어. 임대 넣으려고 이런 거구나. 쪼갤 수 있다 하더라도 쪼개면 뭐예요? 누가 봐도 13-1호, 13-2호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 네. 얘는 임대구나 할 거잖아요. 네. 거기만 라인이 다른 데는 다 2개 라인, 4개 라인인데 얘만 갑자기 6개가 있어. 그러면 여기는 이상하네 라고 할 테니까 복도식 아파트 사람들이 싫어하고 많은 건설사들이 25평형을 최소평형으로 잡는 게 솔직히 소형으로 지으면 지을수록 수익률은 높은 게 맞아요. 그렇죠. 예. 왜냐면 대형이라 해가지고 평단가 엄청 높게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소형으로 쪼개서 많이 파는 게 좋지만 그것도 너무 조그매지면 그게 체감되기 시작합니다. 5구 타입까지는 그래도 가성비가 나오는데 일반 분양 세대수 늘어나고 근데 3구, 4구 이렇게 하게 되면 복도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샷시 다 해야죠. 40평대 하나 하면 현관문 하나에 스프링클러도 넣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각각 소방시설 넣어야 되고 전기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너무 소형으로 쪼개져지면 분양 수입도 그렇게까지 좋지도 않아요. 공사비 대비 편익이 안 나오면 그러면 이거를 조합이 원해서 하진 않았을 테고 누가 원했냐? 서울시가 원했었다. 이거를 소셜 믹스 하려고. 왜 만드나 했더니 그냥 단순히 그냥 조합 그들이 그 사업성, 그 분양 수익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네. 그렇죠. 서울시의 공작이었네. 왜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건설업계 계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너무 쪼개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들어가는 거 다 똑같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성비가 안 나오는데 5구 타입이 제일 좋은 가성비인데 5구 타입까지는 그려려니 하는데 4구, 3구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게 표면적으로 1인 가구 수요도 대응해야 되고 뭐고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 임대랑 소셜 믹스 하려고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기조가 바뀌었죠. 서울시가 예전에는 임대주택이라면 완전 코딱지만한 원룸 투룸만 갖다 박다가 이거는 좀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거가 예전에 숫자로만 집착하기보다는 임대를 받는다 하더라도
면적을 늘리겠다. 왜냐면 우리가 임대주택 들어갔는데 그건 투룸에서 애 넣고 살기는 쉽지 않잖아요. 네네. 그러면 사회초년생들이 일단은 거기 들어갔다가 애도 낳고 하려고 하면 면적이 그래도 25평이면 돼야죠. 그럼요. 예. 그러니까 좀 이런 중소형이라 하더라도 너무 소형, 초소형보다는 25평형도 만들어 달라라는 목소리들이 있었고, 실제로 조합에서도 이런 거 지으려면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25평형으로 일괄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달라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받아줬어요. 이것까진 좋은데 네. 서울시가 또 짱구를 굴립니다. 25평을 받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섞을 게 더 많아진 것 같아. 공작 아파트가 네. 조합원들은 대형 평수 위주로 가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 25평이 없어. 25평은 또 조합원들이 안 받아. 그래 버리면 또 소셜믹스라고 했지만 25평 임대밖에 없어. 네. 그러면 또 소셜믹스가 제대로 안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강제적으로 대형 평수 좀 줄이고, 조합원들도 25평을 받게끔 하고, 일반 분양도 25평을 받게끔 하고.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항상 저층에 깔려 있을 필요가 있냐? 진정한 소셜 믹스를 하기 위해서는 로얄동 로얄층에도 있어줘야 된다. 조합은 힘이 없어요. 인허가 건조 그렇게 하라는데, 거기에서 싫어요 하면 싫어요, 안 돼요, 하지 마세요 할 수 있을까요? 못 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인허가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냥 우리는 현 시장 체제 내에서 우리는 그냥 제사만 지내겠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인 거죠. 저도 이거 처음에 얘기를 듣고서 이해가 안 됐었어요. 아니, 말이 되나? 일반 분양이랑 섞겠다까지는 그래도 이해해 볼 수라도 있는데, 조합원까지도 완전 랜덤으로. 그러면 한강뷰도 임대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잠실주공 5단지 케이스는 약과였다. 한강뷰가 하도 요즘 이슈니까 이렇게 가서 그렇지, 이 기사를 잘 보면 진짜 충격적인 기사였습니다. 사회적인 공분이 생기고 조합원들이 난리 나고 이러니까 오세훈 시장도 화들짝 놀라가지고 네. 소셜믹스 유연화하겠다 라고 한 발 후퇴하긴 했어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전에는 조금 그래도 오세훈 시장이 이거 얼마나 잘할까 싶긴 했었거든요. 네. 우리 뭐 수장이 모든 거 하나하나 뭐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재계정책 활성화 시켜 라고 했는데, 우리 결국 어공이 있고 늘공이 있어요. 어쩌다 공무원, 즉 선출직, 늘공 항상 있었던 공무원들. 어공인 오세훈 시장이 재계정책 활성화해 라고 해도 원래 있었던 서울시 공무원들, 박원순 10년 동안 있었던 재개발 재건축 아주 싫어했었던 공무원들이 아직도 요직이 있으면서, 일단 시키니까 따르긴 하지만, 근데 사실 해주긴 해준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서 공익적인 거 이러면서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오세훈 시장부터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조금씩 늘고 있거든요. 네네. 최근에 발언하는 것보다는 이제 기자님들 통해서 이제 우리 백브리핑이라고 하잖아요. 공식적인 브리핑 자료 끝나고서 또 얘기하는 내용들을 듣다 보면 오 시장님 자체도 발언이 생각보다 세더라고요. 네. 이거 안 받아주면 인허가 안 해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오 시장이 얘기했던 거 듣고서 깜짝 놀랐고, 이거 기사화 하려고 하니까 서울시 공무원이 와가지고 우리 오 시장님이 그냥 말이 그렇게 해서 그런 거지, 그런 거 아니니까 기사화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했다는 얘기는 우리 뭐 뒤로 듣긴 했거든요. 모르죠. 뭐 그런 얘기 없었을 수도 있고, 그 기자가 지어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설마 저한테 없는 얘기를 했을까 싶긴 하고, 이게 교차 검증까지 했거든요. 네.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 통해서. 네네. 여론이 별로 안 좋으니까 잠깐 그런 거지, 이거는 가면 보면 볼수록 오 시장님 자체가 이런 소셜믹스의 진심이신 분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든다. 근데 일단은 믿거나 말거나 서울시 한강뷰 임대 강제 안 하겠다 라고는 했어요. 대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는데, 현금 기부 체납을 포함해서 대안 마련하겠다라고 했어요. 네네. 오 시장님도 다음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거든요. 26년도 6월이에요. 네.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자 네. 유연하게 검토해라. 안 하겠다도 아니고 철회도 아니고 유연하게, 포기는 안 하겠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네. 워딩을 제대로 보면, 임대주택 등 모든 동에 균등 배치하는 원칙은 유지하되, 원칙은 유지한대요. 후퇴 안 했어요.
단지 설계에 따라 한강 임저동에 임대주택을 넣지 않을 경우에는 현금 기부 체납 등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조합원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이게 어디냐? 왜냐면 한강 뷰가 되고 안 되고 가격 차이가 솔직히 강남권역은 10억, 20억씩 되는데 네. 이거 임대한테 뺏기는 것보다는 돈 얼마 좀 주고 그러고 이거 사수하는 게 무조건 낫다라고 얘기하는데 저 이것도 진짜 서울시가 양아치라고 솔직히 생각합니다. 사실 전 도시계획을 전공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사항이에요. 서울시가 월권이고요. 이건 분명한 그냥 추가 규제입니다. 조합에 대한 2중, 3중 규제와 지출을 요구하게 되는 건데 일단 어쩔 수 없는 거는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네. 용적률 체계를 이해하게 되면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이 있어요. 그렇죠. 기준 용적률 원래 내 거, 허용은 일반적인 대단지 아파트는 다 맞출 수 있는 것들입니다. 네네네. 우리가 뭐 친환경 건축이나 뭐 우리가 BF라고 하나 베리어 프리 해서 이런 장애인들이라든가 이런 노약자들 이제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시설들 설치하면 주는 허용 용적률 보통 허용 용적률까지는 다 찾아가고요. 상한 용적률은 일단 내게 아니다. 상한 용적률 가려면 여기 나와 있죠. 공공시설 등 부지, 건축물 설치, 기부 체납이 수반되는 게 상한 용적률입니다. 여기에 가려면 대표적으로 땅을 내놓던가 임대주택을 지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FM으로만 따지게 되면 재개발은 임대주택이 의무화지만 재건축은 임대주택이 의무화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임대주택 없는 재건축 볼 일이 거의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 이유는 다들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고 뭐하고 하면서 간 거고 그래서 어떻게 따지면 기브 앤 테이크죠. 1대1 재건축은 임대주택이 없다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압구정이 우리 분담금 15억씩 낸다 하더라도 1대1 재건축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 했었을 때 서울시가 허가 안 해줄 것 같긴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신현대가 갑자기 제일 빨리 가잖아요. 근데 우리 임대주택 안 하고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필요 없어. 그냥 우리 기존 용적률에서 초고층으로 쫙 높이면서 대형으로 네. 다 우리 단을 50평대로 쫙쫙쫙쫙 소형평수 안 넣을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진짜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닌 단지가 되긴 하겠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서울시가 그걸 안 해줄 것 같다라는 게 문제이긴 하죠. 그 꼴은 못 보겠다. 네. 그렇긴 해도 일단은 원칙적으로 우리가 상한 용적률 가는 거는 기부 체납이 수반된다 정도는 보시고요. 그러니까 그 동부천동에 왕궁 아파트 있잖아요. 1대1이잖아요. 1대1인데도 임대 아파트 넣었잖아요. 그때 바울시장이 늘라고 해서. 그래서 내가 그때 조합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체내투스는 그렇게 안 했는데 했더니 뭐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 뭐 그냥 압력 들어온 거지 뭐. 그렇죠. 서슬퍼런 시절이었으니까 인허가 뭐 안 해줬대였는데 어떻게 했어? 1대1도 뭐 임대 아파트를 넣는. 그러니까 어차피 1대1도 넣는 상황이니까 뭐 그냥 넣고 그냥 일반 그냥 뭐 갖고 가는 거죠. 뭐. 그렇죠. 종상향도 공짜가 아니다. 네. 종상향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체제를 보게 됐을 때 상한 용적률이 대부분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상향 해줬어요라고 하면 우와 하는데 보통 대부분이 보면 기준 용적률은 그대로예요. 기준은 그대로인데 이제 허용 상한이 늘어나면서 기부채널 열심히 해라고 네.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내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법이 이래요. 이런 체제가 이런 거고 용적률이 늘어난다 해가지고 그냥 2배, 3배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용적률 자체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도 실제 연면적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땅이 뺏기면 뺏긴 땅 곱하기 용적률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기부 체납으로 해서 날아가게 되면 우리가 종적률이 200에서 400이다. 2배. 이런 게 아니라 땅이 뺏기잖아요. 기부 체납 20% 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용적률 늘어나는 건 줄고 여기서 임대주택 또 늘어나고 그러면 실제 수익률은 늘어나는 건 맞는데 우리가 그 돈을 내면서까지 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는 좀 따져봐야 된다. 근데 이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해요. 왜 아무도 안 하냐? 서울시는 당연히 안 하죠. 네. 임대주택 걷고 기부 체납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용적률 인센티브 해줄 테니까 기부 체납 내놔라고 오히려 거꾸로 유도합니다. 네. 그래서 뭐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모 단지한테는 네. 이미 관리처분 인가 나고서 이주 중인데 역제안이 온 거예요. 우리 용적률 더 줄 테니까 세대수 좀 늘리지 않을래? 그런 역제안을 왜 했을까요? 임대 내놓으라는 거죠. 임대 그렇죠. 좀 더 지어.
좀 똑똑한 분들은 이거 안 받는 게 우리 가치에 더 좋다라는 얘기들 했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식으로 간 거고, 그럼 이 얘기를 건설사도 안 합니다. 네. 건설사는 왜 안 할까요? 일단은 전체 공사 연면적이 늘어나면 도급 공사비가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네. 건설사는 땡큐야. 땡큐죠. 그러니까 건설사도 얘기 안 해. 맞아요. 그러면 이걸 조합에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 개념을 잘 몰라. 네. 야, 이 조합장이 뭐 용적률 늘어나면 좋은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네. 똑똑한 조합장들도 있어요. 저도 조합장님을 만나다 보면 야, 저도 많이 배우는 조합장님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조합장님들은 알면서도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조합원들이 무식하다고 하면 갑자기 발끈할 수 있겠지만 사실 생각해 보세요. 나랑 똑같은 입지인데 옆에 조합은 용적률 300% 받아가 우리는 230%야. 그럼 느낌이 어때요? 야, 저 옆에 조합장은 일 잘해가 용적률 300으로 가는데 우리 조합장 무능해가 230으로 간다. 일반 분양 세대수가 줄어들고 분담금에 우리는 엄청 내는데 저 옆에 조합 분담금이 우리보다 1, 2억이 더 낮다더라 라고 얘기하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짜는 없다고. 그렇게 임대주택 늘어나고 일반 분양은 늘어나도 단지도 과밀화되고 쾌적성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게 되면 이게 진짜 좋은 건가? 건물의 가치랑 땅의 가치랑 비교하게 되면 땅의 가치가 중요해요. 네. 근데 땅을 뺏기잖아요. 땅 안 뺏기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사실 1대1 재건축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돈만 있으면. 맞아요. 네. 대신 그러면 일반 분양이 없으니까 우리가 진짜 공사비를 다 조합원들 17반에서 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런 얘기를 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용적률은 늘어나지만 실질적으로 이 용적률이 우리가 100% 늘어나도 생으로 100% 늘어나는 게 아니라 기부 체납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용적률이 늘어나는 거는 50%고 여기서 임대주택이 늘어나는데 임대주택이 또 원가 인정도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래서 또 손실 나는 거 보면 차 떼고 포 떼고 했었을 때 어느 정도의 기대 이익이 되는데 물론 이익이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전체적인 퀄리티를 생각했었을 때 이게 맞을까요? 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조합장도 없을 뿐더러 있다 하더라도 조합원들 상대로 그게 설득도 안 되고요. 그럼 또 비대위가 또 날뜁니다. 네. 비대위가 진짜 조합장에 문제가 있어서 날뛰는 비대위도 있지만 그냥 내가 해먹으려고 하는 비대위도 있거든요. 그렇죠. 쟤를 끌어내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항상 얘기하죠. 저 무능한 조합장을 내가 몰아내고 숨어있는 용적률을 찾아서 임대 얘기는 쏙 빼놓고 일반 분양을 늘리고 여러분들 분담금을 낮추겠습니다 라고 하면 조합원들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알아도 이걸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모른다가 1번, 알면서도 묵인한다가 2번이기 때문에 점점점 똑똑해져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얘기 나오는 것도 일기 신도시도 공공기여금 폭발적 증가, 주민 불안 이거 나오는 게 일기 신도시 27년도 착공, 30년도 준공한다고 국토교통부 공식 보도자료에 있었습니다. 네. 27년도 착공하려고 하면 지금 25년도죠. 당장 오늘 좋았을 리인가 하고요. 네. 통합심의 해줘서 26년도에 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영향평가, 건축심의, 시공선정 1년 안에 초고속 다다다다닥 다 해가지고 해주고 사업시행가랑 관리처분인가도 패스트트랙으로 하면서 네. 다 해주고 그러면서 이주도 1년 만에 네. 야 감히 일기신도시를 하는데 어디서 이주를 안 나가 강제로 다 끄집어내서 이제 명도 다 하고 그러고서 27년도 착공입니다. 솔직히 불가능이죠. 불가능인데 지금 조합 설립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선도지구로 갔었을 때 동의율은 기본적으로 다 높았어요. 동의율로 된 게 아니라 그 위원이 우리 이렇게 공공기여 점수를 만점을 받아야 될 것 같다. 공공기여 많이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써낸 걸로 사실상 다 결정됐거든요. 결국 뭐예요? 공공기여 너네가 많이 하기 때문에 했더니 차 떼고 포 떼고 사업성 보니까 개선이 획기적으로 안 돼. 네. 그럼 이제 조합 내에서도 갈등이 있겠죠. 야, 쟤네가 주민 대표는 또 아니거든. 조합이 돼서 조합으로 간 거면 그래도 그게 소구력이라도 있는데 일부 사람들이 저게 써놓은 거고 나는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한 건 아니었어. 네. 라고 또 얘기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일기신도시 잘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쟁점이 나오고요. 네. 임대주택이 원가도 인정을 안 합니다. 임대주택 가격, 인수가격 상승하겠다라고 했지만 지금도 원가에서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조합에서 얘기하게 되면 임대주택 한 채당 마이너스 1억에서 2억 정도 봐야 된다라고 해요. 네. 공사 원가는 다 올라가는데 임대주택 매입 비용은 안 잡아주는 거예요. 예전에 표준 건축비로 갔는데 표준 건축비는 진짜 놀랐거든요.
그래 버리니까 국토교통부 얘기한 거가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시키겠다. 기본형 건축비로 가겠다. 기본형 건축비의 80%로 가겠다라고 했어요. 사실 그것도 조금 문제이긴 합니다. 기본형 건축 80% 이따 후술하게 하겠지만 지금 현실이 어떻게 되냐. 임대주택 지어놔도 임대주택 한 채당 마이너스 1, 2억이에요. 네. 임대주택 300세대다. 그건 최소 300억에서 600억 손실. 임대주택 500세대다. 500억에서 1000억 손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말했던 차 떼고 포 떼고 현실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개선이 안 되는 게 서울시 논리 구조인 거죠. 야, 원래 너네가 지을 수 있었던 세대수는 1000세대였는데 500세대를 더 늘려줬어. 그러면 500세대가 늘어난 거잖아요. 용적률 높여줘서. 그럼 네. 여기서 250세대는 내놔. 그럼 너 250세대는 일반 분양 늘어났으니까 그걸로 갖다가 윈윈 아니겠냐? 들었을 때는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원가를 인정해 줬을 때가 맞는 말인데 그렇죠. 원가를 인정 안 해줘요. 그럼 일반 분양을 우리가 해가지고 여기서 늘어난 분양 수입 250세대를 갖다 해가지고 뭐 그냥 10억씩 했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2,500억을 받았어요. 2,500억을 받았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2억씩 됐어. 500억은 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도 이득은 이득이죠. 네. 분양 수익 2,000억이 늘어났으니까. 근데 이것도 10억의 분양이 되는 곳들. 이 그런 건데 뭐 지방은 지금 미분양대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원가는 똑같이 올라갔는데 지방은 공사 그냥 날림으로 해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철근 빼먹어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지어야 되는데 이게 분양이 잘 안 되는 것들은 이제 바로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분양이 잘 된다 하더라도 단지 퀄리티가 하락하고 과밀화되고 땅의 가치, 우리 대지 면적이 또 줄어들고 물론 지금 재건축하는 시점에서 뭐 앞으로 또 재재건축을 생각하는 거는 너무 먼 미래의 일이긴 하지만 그때 가서 임대한테 다 뺏기고 나서 내 땅 없고 소셜믹스 다 해놓으면 이거 어떻게 하겠냐 라는 문제가 있죠. 그리고 여기 인수가격 상향시켜주면 좋은 건 줄 알지만 전보다는 좋아지긴 했어요. 근데 여전히 문제가 있는 거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 기본형 건축비 및 가산비용 이제 국토교통부 고시사항인데 2025년도 거를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임대주택이 뭐 초고층인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이제 25층 이하 보게 되면 이게 임대주택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2140이다 제일 높은 걸로 감안했었을 때 3.3058 나누게 되면 650 조금 안 됩니다. 평당 공사비 650이라고 들었을 때 느낌이 어떠신가요? 주공 아파트 정도 짓겠구나. 예전에 예 그냥 커뮤니티도 없고 지하 주차장도 짓다가 만 것 같은 예 그냥 뭐 그냥 판상형 일반적인 아파트 뭐 그 정도 딱 느낌 드는데 네. 지금 시공사 선정하는 것들 보면 900만 원 넘어가잖아요. 그럼요. 예. 지금 800대도 없어요. 900만 원 다 넘게 가는데 근데 이게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사실 이게 실무를 잘 몰라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냐면 물론 건설사가 900을 불러도 여기에는 자기네들 마진이 있잖아요. 그렇겠죠. 진짜 원가는 900이 아닐 거 아니에요. 공사비 어떻게든 기존에 착공해서 막 조합이랑 시공사랑 협의하는 곳들도 보면 아직 600대, 700대도 협의되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야 어떻게 임대주택에서 원가 인정을 해달라고 하면 진짜 원가만 받으면 되지 폭리를 취하려고 하면 안 되지. 야 임대주택에서 1, 2억 마이너스까지는 그러려니 하면 안 되는데 네. 거기는 좀 문제라고 생각해서 뭐 우리가 올려줄려 해도 1, 2억씩 이득을 얻으면 안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650이면 이거 좀 더 싸게 해도 되겠네. 그래서 80%로 가자 라고 한 것 같은데 문제는 이거 650을 다 인정해도 손실입니다. 기본형 건축비의 80% 곱한 게 아니라 100%로 가도 손실. 왜냐? 함정이 있습니다. 여기가 나를 보게 되면 나목에 뭐라 써있냐? 지상 건축물 건축비 산정에 있어 공급 면적이란 주거 전용 면적과 주거 공용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함이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네. 즉 계약 면적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급 면적이라고 하게 되면 아파트 한 동이 있으면 한 동을 구성할 때 필요한 게 공급 면적이고요. 네네. 계약 면적은 뭐예요? 여기 지하 주차장도 만들고 공원 조성도 하고 커뮤니티 시설도 만들고 하는데 네네. 그럼 임대주택은 공급 면적 기준으로 공사비를 주면 임대주택은 지하 주차장 이용 못하게 해도 되는 건가요?
왜냐면 그거 공사비 안 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럼 또 누군가는 막 손가락질 하겠죠. 아, 저기 천민자본주의. 임대주택 주민들은 주차장 이용 못하게 해. 예.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올 거잖아요. 예. 근데 또 청년 역세권 이런 데는 주차장 기준 완화해주고 차 못 가지고 오게 서약서 받던데 여기 임대주택은 차 들어와도 되게끔. 그러면 이거 지하주차장은 공짜로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서울시 공무원 마인드가 야, 지하주차장 어차피 파는 김에 하는 건데 같이 이용하면 좀 어때? 라는 식으로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면 전체 주차 대수를 우리가 1.2대도 요즘 적다라고 하잖아요. 1.4대, 5대, 고급형은 막 2대는 넘어가야지 막 이런 식으로 가는데 임대주택 사람들도 차 한 대씩만 가져와도 그게 어떻게 돼요? 땅 파는 비용이 얼마나 센데 이거는 또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알면서 이러는 건지 모르면서 그러는 건지. 근데 제가 봤을 때 기본형 건축 80%는 딱 그냥 야, 이거 기본형 건축비 인정해주면 얘 폭리 취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깎아도 될 것 같아. 그냥 딱 이 정도 논리로 간 것 같아요. 네. 원래 임대주택 짓는 것도 마이너스다. 네. 근데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것 중 하나가 대치 구마을 네. 3단지 DH 대치 에델루이 에델루이. 그치. 임대 우리 안 넣겠다. 20억 내고 퉁치겠다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야, 조합 일 잘한다 하면서 그래 20억을 내도 임대를 안 넣는 게 낫지 하면서 그렇게 갔는데 정확하게는 임대를 안 넣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임대를 못 넣을 수는 없어요. 아까 말한 상한 용적을 받고 하려면 임대는 넣어야 되는데 여기서 서울시가 얘기한 거죠. 야, 동호수청 할 때 일반 분양과 임대주택을 동시에 진행해라. 여기는 적어도 조합원 분양과 섞으라고는 안 했어요. 네네. 일반 분양과 동시에 하라고 했는데 그거 싫다고 해가지고 그냥 우리 벌금 20억 그렇게 가겠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현금 기부 체납을 결정했다. 3.5배 수준의 벌금을 부과했다 라고 했죠. 뭐 시에 따르면 벌칙 조항이 없어서 제도적 처벌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능한 페널티를 준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잠시주공 5단지 조합원들도 그렇고 아니면 다른 한강변에 있는 조합원들도 그렇고 소셜믹스 하라고 우리 벌금 돈으로 퉁치자 라고 하는데 이게 주객이 전도됐어요. 애초에 이걸 왜 내야 돼요? 여기는 여기대로 이제 비판하는 기사도 있죠. 기대를 했어. 로열층 임대주택 받으려고 기대를 했는데 야, 벌금 낸다라고 이거를 안 해주면 이거 원칙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불편하신 분들도 있죠. 뭐가 원칙이야? 그렇죠. 예, 저는 애초에 이게 뭐가 원칙인가 싶은데 이거 원칙이 아니에요. 너무 과잉 규제인데 일단 이거를 이렇게 또 후퇴하면 후퇴했다고 돈 내면 다냐 그러면 분명 고급 단지들은 다 돈으로 때울 거고 이 돈 낼 게 없는 조합들 그건 대부분 이제 좀 서울 중심지보다는 외곽 지역들 조합들이죠. 여기는 그냥 돈이 없으니까 그냥 다 소셜믹스 시키는 대로 다 할 거고 그럼 우리는 단지 퀄리티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죠. 이게 뭐 자본주의라고 하더라도 돈으로 퉁치냐? 근본적으로 네. 애초에 우리가 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건 인지를 해야 돼요. 그렇죠. 임대주택 안 지을 수는 없어. 우리가 그만큼 용적률을 받아서 기부 체납하든 임대주택 해야 되는 거 개념은 이해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임대주택을 지을 때 원가를 인정 안 해주는 것도 아마 서울시나 국토부 공무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너네가 1, 2억 손실을 본다 하더라도 분양 수입에서 몇백억, 몇천억 이득 보는 거 있을 거 아니야. 네. 그거 좀 뭐 그거 가지고 뭐 그러냐. 너 한 푼도 손에 안 벌려고 그러냐. 그거 인지하고 가야지 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임대주택 지어도 예전에 원가 인정 안 해줬으니까. 근데 그때는 임대주택 한 호실당 몇 천만 원 정도의 손실이었다가 지금 그렇죠, 억 단위가 되니까 얘기가 좀 달라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가 인정 좀 해달라 해도 뭐 그것도 너 이득 있으니까 라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기부 체납해야 하는 비율이 있고 네. 해야 되는 세대수가 있으면 하면 끝이지 거기에 대해서 한강변에 갖다 박아라 소셜믹스를 해라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법은 없거든요. 네. 그냥 인허가청이 인허가권을 쥐고서 그냥 솔직히 갑질을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갑질을 안 하는 조건으로 벌금을 또 걷는다? 네. 그럼 제2, 제3의 비용이 되는 거죠. 네. 이거는 도시계획적으로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냥 없는 거, 창조경제죠. 원래 삥을 뜯으려 했다가 삥을 안 뜯으면서 우리가 현물로 거들려 했다가 일진이 온 겁니다. 야, 와봐. 야, 여의도 잠실 와봐. 야, 한강변 내놔 한 거예요.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다가 조합원들이 제발 이거는 안 돼요. 돈으로 받아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일진이 딱 하는 거죠. 메론빵으로 받으려 했다가 야, 그래 나 메론빵 배불러. 1,000원 내놔. 그럼 그냥 1,000원 뜯긴 거거든요. 네.
아예 애초에 이걸 내가 왜 내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걷어가는 거죠. 이게 뭐 뭔 소리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는 걸로 가고 있다라는 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소셜 믹스도 좀 선을 지켜야 되는데 2012년도부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러려는데 이게 과도해지면서 갑자기 서울시가 선을 넘고 있다. 너무도 세게 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의 메인 주제. 근데 이거는 다음 얘기지만 그냥 후일담만 조금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자면 네. 앞으로 이런 소셜 믹스가 재앙으로 올 겁니다. 저희 예전에 남산타운 리모델링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2024년도 때 조합설립 반려 남산타운 리모델링 편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임대주택 동이 있어요. 임대주택 즉 리모델링을 하려 했을 때도 동별 동의 요건이 있거든요. 네. 임대주택 여기 SH 사실상 서울시가 동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동의를 안 해준 거예요. 그래도 여기는 옛날에 지어서 임대주택 특징상 몰려 있잖아요. 네. 재척을 해야 되냐 아니냐 뭐 말들이 있는데 재척하려고 하면 또 뭐 이것저것 또 복잡한 그렇죠. 것들도 네. 있나 보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재척을 또 과연 해줄까라는 얘기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재건축도 똑같습니다. 리모델링만 그런 게 아니에요. 주택법을 보게 되면 전체 구분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혹은 동별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도시정비법을 보게 됐었을 때도 조합설립,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그리고 동별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조합설립이 안 되는데 그럼 나중에 소셜믹스 이거를 동호수까지 다 섞어버려. 서울시가 가만히 있을까요? 그게 쉽지가 않고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의 쥐레 같은 상황이 될 수가 있다. 물론 뭐 재개발에는 임대주택이 없겠죠. 근데 임대주택이 없나라고만 생각하니까 재개발 지역에도 LH가 사는 주택들이 지금은 절대 숫자가 안 돼서 그렇지만 갑자기 이것도 많아지면 빌라 무제한 매입하겠다고도 했잖아요. 네. 이게 나중 가서 막 공공임대가 너무 많아. 빌라도 LH에 소유한 게 너무 많아. 그러면 뭐 이러지 말란 법은 또 없거든요. 오세훈 시장이 대선 불출마 선언한 게 오히려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들은 막 호진해요면서 막 축제 분위기였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네. 그게 우리가 박원순 전 시장을 생각하다가 이게 오세훈 시장이 마음에 들어서는 아니지만 다시 보니 선녀 같다. 오세훈 시장 이랬었던 건데 오세훈 시장이 다음에도 3선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연속 3선인 거고 이제 누적해서 보면 5선을 한 최장기 서울시장 가면서 그래도 다음 대선까지 노리려고 하면 앞으로는 현실적으로 잘하면서 좋은 정책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끝났더니 흑화한 것 같아요. 그냥 뭐 잠실 5단지 압구정에 이어서 잠실 5단지도 재건축 제동 이거 한강변 이거 아닙니다. 주민 관통도로 막 이런 거 얘기하면서 또 막 하더니 임대주택 섞어라 하고 우리 유명하죠. 데이케어 센터 여의도 시범 아파트. 네. 여기도 기부 채납 가지고서 막 싸워대니까 그럼 너 하기 싫으면 말어 네. 라고 얘기하니까 여기 나왔죠. 오세훈 시장 페이스북 데이케어 센터 없으면 신통기획도 없다. 공익 외면 말라. 아주 강력하게 얘기했었고요. 최근에도 25년도 5월 27일에 이제 9988 서울 프로젝트를 발표했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현실성 없고요. 여기서 핵심은 재개발 재건축에다가 데이케어 센터 사실상 의무화하겠다 이거거든요. 아니 뭐 서울시가 이거 공공시설 넣는 게 FM이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 나오죠. 1번 어떻게 늘릴 겁니까? 재개발 재건축할 때 공공기여로 데이케어 센터를 대폭 확충하겠다라고 했어요. 기자가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이거 데이케어 센터 조합원들이 싫어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오세훈 시장이 직접 얘기했대요. 데이케어 센터 없으면 인허가 안 해줍니다. 라고 했대요. 그래서 기사 쓰려니 서울시 공무원이 또 부랴부랴 와가지고 그 기사 쓰지 마세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데이케어 센터 없으면 안 하겠다? 이거 똑같은 개념입니다. 아니 기부 채납을 하기로 했었으면 기부 채납만 하면 되는 거지. 그 시설을 강제하는 거는 또 월권이죠. 그럼 여기 똑같나요? 기부 채납은 하긴 하는데 제가 땅을 내놓긴 하겠지만 여기 데이케어 센터를 안 넣는 대신 저희도 20억 내겠습니다. 그건 데이케어 센터 또 빼주나요? 네. 좀 더 받겠지 이건 25%. 그렇죠? 이해는 해요. 이런 실버 시설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FM대로 가면 서울시 부지에다가 서울시 돈으로 갖다가 지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서울시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주변에 주민들이 막 반대 민원 엄청나게 나올 거잖아요. 야 원래 너 여기다가 공원 만들기로 했었잖아. 약속 이행해라 오세훈. 여기 성동구치소장이 또 임대주택 넣겠다. 야 이게 뭐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니까 이거는 사실 하기가 어렵고 그럼 팔 비트는 거죠. 주민들이 원하는 거 아닌데 조합한테다가 이거 안 넣으면 인허가 안 해줄 거야? 그럼 조합은 솔직히 이거는 협박이거든요. 안 해주면 하기 싫으면 말든가잖아요. 그러니까 좋아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받아들였는데 여기에서 우리 조합은 착해요. 우리 조합은 금쪽이 없어요. 일부 조합원들이 하는 거를 그걸 확대 재생산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솔직히 그게 말이 되나 싶고 그리고 한강변 임대주택 넣는 게 뭐가 유의미하나 싶어요. 그게 일부 임대주택 사는 사람들의 로또 임대가 돼가지고 네. 그 사람들이 쾌적하게 살면 뭐예요? 그냥 차라리 저는 이거는 아마 현실성은 없겠지만 솔직히 한강변, 압구정, 잠실 여기 임대주택 넣을 필요 있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네. 임대주택 없애고 공공기여로 현금으로 왕창 솔직히 1,000억 받아서 서울 외곽에다 임대주택 많이 지으면 그게 더 공익에는 더 맞는 거 아니에요? 일부 소수 임대 200세대 들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한강변에다가 한강뷰까지 그게 맞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물론 뭐가 옳은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시범 아파트가 반대하는 이유를 전 이해합니다. 우리 대교 아파트가 있고 시범 아파트가 있는데 시범은 사이즈가 엄청 크잖아요. 제일 크죠 여의도에서. 그래서 데이케어 센터를 대교는 받아들이고요. 시범은 엄청 싸우다가 지금 마지못해서 받아들였는데 대교는 빨리 갔다. 차이는 노치원 이렇게 얘기 나왔죠. 대교는 이쁘니까 서울시가 봤을 때 얼마나 이쁘겠어요. 데이케어 센터 시범이 막 반대하는데 대교는 우리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했잖아요. 근데 이게 얘기 들은 게 네. 시범은 반대할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거예요? 뭐냐면 데이케어 센터의 규모가 달라요. 그렇겠지. 예. 딱 사이즈만 해도 대교의 면적과 시범의 면적이 다르잖아요. 네. 대교 아파트는 여기 재가 노인복지시설이라고 있는데 대교는 사이즈가 좀 작고요. 시범은 여기 어디 써 있어요? 사회복지시설하고 여기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어쩌고 저쩌고 써 있죠? 이게 결국 데이케어 센터인데 연면적 보세요. 2,332제곱미터. 지상 1층에서 4층. 네. 별도 동입니다. 아예 데이케어 센터 타운을 만드는 겁니다. 그냥 네. 건물을 하고요. 2,332제곱미터면 평으로 따지면 700평이 넘어가거든요. 700평짜리 노인복지시설을 만드는. 그러면 시범 아파트 주민들이 우려하는 거는 물론 어드밴테이지도 있다라고 해요. 지역 주민 우선적으로 뭐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이런 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우선이 절대적인 우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미 만실인데 쫓아내고서 집어넣어 주진 않을 거잖아요. 이미 막 어르신들 다 찼어. 근데 데이케어 센터 들어갈 만한 어르신이 시범 아파트에서 생겼어. 방 빼! 하고서 침대 빼고서 이렇게 집어넣어 주진 않을 거잖아요. 지금 얘기 나오는 건 시범 정도 사이즈 되면 경증 정도가 아니라 중증 노인들도 받는다는 얘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받는 것도 기준이 아직 나온 게 명확하게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시범 아파트 주민들이 우려하는 게 대교는 조그맣고 경증이니까 뭐 주변에서 수용하고 계신데 시범은 규모가 크고 별도 건물이니까 여의도 어르신들 수용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영등포 어르신 수용하는 거 아니냐. 혹시 가깝다고. 솔직히 시범 자체는 여기 영등포에서 가는 것보다 동작구에서 오는 어르신들이 더 가깝잖아요. 혹은 마포구 어르신도 수용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점들이 있는 거죠. 네. 이 데이케어 센터가 서울시 계획대로 일반화돼서 모든 노량진 뉴타운에도 들어가고 흑성 뉴타운에도 들어가고 반포에도 들어가고 용산에도 들어가고 이촌도 들어가고 마포에서 막 다 들어가면 권역별로 다 갈 수도 있겠지만 근데 지금은 사실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반발하는 조합도 있을 거고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수용을 하는 거냐에 대한 우려도 있는 거죠. 프리미엄 품격 있는 단지 만들고 싶은데 중증 어르신들 막 다 오고 이게 단지에 좋겠냐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전혀 이해를 못하면서 민비, 핀피로 보고 있는 거죠. 이기주의. 지역 주민들이 야 어르신들 시설 필요한데 너네 멋대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천민 자본주의다 딱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공익적인 시설을 갖다 안 하는 것들 안 된다. 여기 서울시 나오죠. 노치원 빼면 사업도 멈춘다. 진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해서 오히려 지금 조금 웃긴 게 보수 시장인 오세훈 시장은 그 누구보다도 진보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정작 요즘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이재명 대통령은 용적률 분담금 완화하겠다. 목동 강북 횡단선 그리고 압구정 재건축, 목동 재건축 다 막 추진해 주겠다고 하잖아요. 일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전처럼 예전의 민주당이 아닙니다. 노무현 시즌3 아닙니다. 공급 중심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서울시는 좀 거꾸로 가는 거 아닌가. 두꺼봐 험집 줄게 새집다오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하는데 우린 단순 새집이 중요한 게 아니죠. 역세권 대단지 초품화 평지 지하주차장 엘베 연결 직주 근접 커뮤니티 슬세권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건데 근데 이거를 자꾸 여기다가 자꾸 이상한 거 때려박고 뭐하고 하면 이게 주민들이 원하는 주택은 맞는가. 진정한 재개발 재건축 공급 활성화하고 싶으면 좀 어느 정도 타협해야 되는데 그게 제가 어쩔 수 없는 건 이해해요. 임대주택을 안 짓겠다. 기부 채납을 안 하겠다. 이거는 안 돼요. 해야 되죠. 공익적인 것도 있고 그만큼 본인도 기부 앤 테이크니까. 근데 기부 채납하면 되는데 이거 시설을 특정하고 임대주택을 짓는데 이거를 특정 동호수를 넣으려고 과도한 소셜 믹스를 강제하고 이거 서울시는 각성해야 된다. 이거는 오히려 재개발 재건축 억제하는 거고 정비사업 활성화 안 되고 공급 절벽이 눈앞에 있는데 이거 해소될 것 같지 않다라는 취지로 오늘 아주 중요한 이슈 가져와 보았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냥 화가 나. 왜 화가 날까?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조치라는 것들을 본능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억지로 하는 것 같고 삥 뜯기는 것 같고 뭐 진보 보수 떠나서 저는 뭐 그게 중요하다 생각하지는 않아요. 뭐 이렇게 뭐 이쪽에 보수의 정당에서도 진보 할 수 있고 뭐 정부에서 보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그 목적들이 시민들이나 국민들을 향하고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런 느낌이 아니니까 화가 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혜택을 볼 사람들이 누군지 특정도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그걸 세상에서 그걸 원하는지도 않는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들이죠. 이 지도 보시면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어디 붙어 있냐면요. 여의도 성모병원에 붙어 있어요. 전 데이케어 센터 나올 때 그러면 여의도 성모병원과 뭔가 같이 콜라보를 하나 보다. 아이디어 괜찮은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무 상관이 없어. 데이케어 센터라고 하는 게 노인에 대한 치료를 요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가서 치료받겠다. 케어가 치료받는 거잖아요. 노치원이 아니라 치료받으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경증도 있고 중증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병원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모병원이 있으니까 저쪽 서비스를 받나 보다. 그래서 시범 아파트에서 설비랑 시스템, 부지를 대고 이쪽에서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운영 비용은 서울시에서 내는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상관없고 그냥 단지 한가운데다가 데이케어 센터를 만들기만 하겠다는 거예요. 운영에 대한 얘기도 없어. 그냥 만들어야 그냥 이게 연면적으로 2,000제곱미터라 했죠? 네, 2,300. 그래서 연면적 700평. 대학병원처럼 큰 건 알겠지만 동네에 있는 종합병원 크기예요. 그럼 이게 진짜 큰 병원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정도면은 시설도 어마어마할 텐데 이거 운영해야 되는데 운영을 어떻게 자기들도 준비 안 돼서 보니까 나중에 운영을 어떻게 할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전 지금이라도 저거 다시 하려면은 어차피 붙어있잖아 성모병원이랑. 성모병원 붙어있는 쪽에다가 시설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성모병원한테 운영을 하라고 하고 비용은 서울시가 되는 거죠. 어차피 세금을 내는 것들이니까. 그렇게 하면은 누가 보더라도 설득력도 있잖아요. 근데 단지 한가운데 그걸 만들어 그러면 운영은 누가 하고 비용은 누가 할 거면서 이게 그런 머리가 안 돌아가나. 공무원들이 왜 저러는 줄 알아요? 저게 인사 고가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H공사에서는 무제한적으로 다세대 빌라 매입하잖아요. 얼마나 많이 매입하느냐가 평가한 거야. 그러니까 어디에 어떤 것들을 매입하는 중요하지 않아. 개수만 늘리면 돼. 그러니까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 없는데 지금 공실이 나는 거 많잖아요. 그냥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싸우는데 수요가 없는 것까지 다 사오니까 공실이 나는 거잖아요. 이거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임대를 자꾸 섞어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서울시 공무원 주택 관련된 과, 특히 임대주택 관련된 과의 아마 MBO가 고가 평가가 임대 아파트를 많이 찍어오라고 할 거야 아마. 재건축이나 재개발 가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개수를 늘려야 되니까 딱 갔는데 임대 아파트 개수가 적네? 사업성 올려줄 테니까 좀 만드세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바나바나. 왜냐면은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밀어붙일 수가 없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그건 또 사회복지과나 그런 과에서는 이거 어떻게 섞어봐. 부가가치를 만들려는 게 아니라 각각 공무원별로 아마 그 할당을 줬을 텐데 미션을 줬을 텐데 그거를 수행해야지 너 진급한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진급이에요. 아마 그 진급을 미끼로 그렇게 아마 할당들을 다 줬을 거예요. 그것들을 억지로 수행하다 보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 같거든요. 다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고가 평가 밟는 게 제일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이걸 내는 쪽도 기분 나쁘고 받는 쪽은 누군지 모르겠고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도 조금 오세훈 시장님이 이제 5선 하실 거잖아요. 솔직히 5선이면 눈 감고도 다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못 그리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금 더 그런 실무자들하고 한번 협의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존의 공무원들 말고 좀 잘된 민간에서 잘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공익적인 측면 당연히 의무해야 되는데 이거를 너무 선을 넘으면서 과도하게 요구하는 게 문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오늘 내용을 한번 잘 곱씹어 보시면서 정비사업 조합 현장에서는 이게 지금 제일 큰 이슈다. 이것 때문에 조합들이 반발하면서 사업 못 가면 결국은 다른 사람들도 내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아니라고 해서 남의 일이 아닙니다. 결국 공급이 이렇게 끊어지게 되면 딜레이가 되는 거, 공급 절벽에 따른 집값 상승 우려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우리가 하는 건 하는데 과도한 규제는 좀 개선하자라고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시간, 3시간 동안 열강을 해주신 김정현 선생님께 감사드리면서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